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시 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전 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8일 금융법에 따르면 글로벌 IB는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수출 약세와 소비 회복이 지연된다는 기본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확실한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어 내수 투자 활동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탄핵 정국 속 JYP 멤버가 학대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 리스크까지 겹쳐서 겹악재를 맞았습니다. 자신의 SNS 입장문을 올리고 특정 직원들로부터 학대 사건을 겪은 후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아직 남아있는 소녀들이 걱정된다라고 밝혀서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금양이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피라임 모터스와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 진출하는 78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모빌리티 분야로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양 측의 설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개인들의 패닉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장한 종목군들 중에 무려 70%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요. 신저가 종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IB에서는 한국 증시에 관한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고요.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는 역시나 한국 증시에 관한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시장에 관한 밸류 다운이 현재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요. 우리는 어떤 전략들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요. 여러분들에게 촘촘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지금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한눈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셨을 테지만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파란불이 만연한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 챙겨갈지 많이들 의구심 남으실 텐데요. 일단 시장의 악재들 체크해 가면서요. 그 해답들 저희와 함께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합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 지분율마저도 축소시키면서요. 금융주의 하방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상 외국인의 지분율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환율의 상승은 금융주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대출액에 관한 평가가 늘어가면서 실적적인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꼭 모멘텀적인 하락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실적에 영향을 받아간다라는 해석도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관한 외국인의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계속되는 하락을 겪으면서 역시나 주가 하방에 더욱더 탄력을 주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부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서 오늘 시장을 그나마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기금 쪽의 매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 관한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만큼 지수의 하방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다수의 업종이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좋은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뉴욕 증시에서 패드워치상으로 금리 인하 확률은 80% 넘게 육박을 했지만 이러한 호재들 전혀 우리 증시가 받아가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도 현재 하락하고요.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현재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도 하락을 합니다. 다만 연계금 쪽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쪽에 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도 대박이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하락을 하는데요. 2차 전지에 관한 국내 3사에 관한 배터리 점유율이 중국 쪽에 관해서 밀리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셀사들의 악재들도 오늘 시장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나 많은 우려감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많은 궁금증 남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전략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관한 전략 잡아드리면서요.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힌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모시면서요. 시장에 관한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주연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과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셨겠지만은 참 암울한 시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뭐 주말 동안에 뭔가 조금 문제가 되었던 정치적인 이슈가 그나마 탄핵이 진행되었다 해도 뭐 여전히 탄핵 정국으로서의 문제점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일단락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개인들의 투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아직은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들의 패닉셀이 저는 정말 놀랄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만큼 공포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개인들의 이러한 매도세들 언제쯤 조금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실까요? 글쎄요, 이제 하락이 멈춘다라는 신호를 좀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증환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액션이 좀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이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안 좋아서 많이 빠져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오늘 또 급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그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또 파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나왔던 이제 기사들 중에 개영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이상 지금 순매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만 지금 7천억 넘게 맞아요. 순매도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증시만 뭐 글로벌 증시에서 약간 소외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이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 안정화도 좀 시급할 것 같은데 오늘 또 환율 갑자기 뛰면서 시장 불안감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안정화도 역시나 정치 리스크가 먼저 해결이 돼야겠죠? 이제 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뭐 성장률이라든지 좀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제 반도체도 여전히 이제 좀 좋지 않은 사이클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기업의 이제 성과가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도 나와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을 텐데 오늘 뭐 점진적으로 환율이 좀 상승해서 뭐 1,437원 정도, 5원 정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또 미국 주식을 사게 됐을 때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쉽지 않게 빠진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관한 전략들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산업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화장품주에 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국에서도 화장품주에 관한 산업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고요. 시장 전략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이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가 되는 경제와 산업 동향들을 살펴보는 시간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김주영입니다. 자, 주말 사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에 대한 우려감이 개장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조금은 안도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또 환율도 문제로 좀 꼽혔던 부분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정치적 혼돈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더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었는데 실제로 오늘 1435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런 고환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들을 주목해 봐야 할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 K프리미엄을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프리미엄을 찾아서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를 좀 구분해 뒀었는데 첫 번째로는 대체 불가한 섹터, 두 번째로는 경기 실적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는 섹터, 그리고 역시 이럴 때는 경기 방어주들이죠. 배당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정리를 해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경기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엔터주와 소비주들이 속해 있는 속에서 이 소비주, 화장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가 주목받았던 때는 올해만이 아니었는데요. 2010년대에도 화장품주들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이 중국과 럭셔리를 잡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국내 화장품주들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LG 생활건강이라던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실 현재 같은 경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주가는 3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78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황제주로 꼽히는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변화했고요. 그러면서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확장이 됐죠. 또 국내 같은 경우 이 미국향 수출 의존도도 높아졌습니다. 그 흐름들 확인을 해보면은요. 우선 2019년, 2024년 이렇게 도표들을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홍콩에서의 매출 비중이 60%로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확인을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8%에서 18%로 증가를 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트럼프발 이 관세 정책이 화장품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환율이 오르고 또 금리는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은 기업 마진에 좀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이 주가가 선반영하는 이런 주식시장의 특성상 상반기에도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우선 11일에 중국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중국 계속해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죠. 여기에 미국발 이 관세 위협이 더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소비재, 특히 화장품주에 대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화장품 밸류 체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존이라던가 이 북미에서 매출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스킨천사라던가 티르티르 같은 그런 기업들 역시 국내 소매 기업에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디 브랜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침투율 같은 경우는 2.3%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인디 브랜드에 대한 매출 비중 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발 관세 같은 경우는 중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EM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가 성장함에 따라서 매출 성장 동력이 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가면서 오늘은 ODM 기업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글로벌 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매출 비중이 6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미국 법인이죠. 잉그로드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 미국 또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미에서는 이제 프레스티지 브랜드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 인디 브랜드들,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들을 좀 잡아가 보자면 이제 기존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매출이 좀 나왔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영국이나 태국 같은 글로벌 인디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요청해 온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이 뷰티 확장성에 대한 의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 이제 살펴보면은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선크림 순으로 매출 비중을 높게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요가 꾸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역시나 유한타증권에서 목표가 18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62%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국내와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같은 경우는 내년도 매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법인 그리고 태국 법인을 좀 살펴봤을 때 4분기 같은 경우 각각 25%, 40% 이상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동남아 소비 호조에 따라서 이 인니라던가 태국 법인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한번 짚어보자면 사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법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중국 이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결국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ODM사가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살펴봤고요. 이어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들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관해서 최근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혹시 이쪽 산업에 관해서 고일지, 스탑일지, 홀드일지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홀드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화장품 섹터, 미국 수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게 결국은 이제 한류가 이제 굉장히 좀 인기를 얻으면서 얻어지는 어떤 낙수 효과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화장품 해외에서 이제 충분히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인기를 잘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화장품 섹터 단에서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쪽에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의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조금 남아 있다. 물론 보편적 관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업체들과 똑같은 어떤 허들이 그렇죠. 네.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직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는 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환율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화가 약세인 경우에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어떤 매출단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부분에서는 분명 긍정적이고요. 그렇지만 뭐 종목별로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는지 우리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접근한다고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밸류적으로도 뭔가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지금이 약간 어느 적정 수준, 뭐 PBR로 따져본다라면 뭐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게 싼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북미향 쪽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되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서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조금 수렴을 해서 방향을 돌리는 걸 확인하고 사더라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홀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홀드라고는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화장품주들 리포트를 쭉 보면은 브랜드에 집중하기보다는 ODM이나 OEM 쪽에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이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히트 상품이 분명히 있을 때는 그 기업에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뭐 상품에 상관이 없이 국내 화장품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을 때 결국은 OEM, ODM을 통해서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OEM, ODM 업체들의 실적 역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화장품을 냈을 때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 화장품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데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ODM, OEM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굉장히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사실 뭐 브랜드 업체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ODM, OEM 쪽에 관해서는 일단 매출처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화장품주가 그래도 이번 좀 조정 때 빠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을 매수의 시점으로 좀 체크를 해봐도 괜찮은지 물론 산업적으로는 홀드라고 외쳐주셨지만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증시의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네.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한국 증시에만 어떤 미치는 블랙스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 이벤트성으로 시장이 빠지게 됐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분명 맞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어떤 PBR 단에서 보면 0.8배 수준, 0.8배 초반 수준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과도한
어떤 불안감으로 네. 인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맞아요. 심리가 많아요. 크게 작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장품 섹터들 조정 많이 받아 있고 수출은 잘 되고 실적은 좋고 내년도 실적, 내후년 실적 더 좋아지고 맞아요. 그러면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에 사기보다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뭐 10분할을 하던 20분할을 하던 천천히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저점을 노려서 모아 가신다라면 시장의 안정을 찾고 돌릴 때에는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잘 선별한다면은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 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뭐 코스맥스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 OEM, ODM 하면 한국 콜마가 1위 기업이죠. OEM, ODM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콜마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계엄이 발동되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어떤 5만 원 단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저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화장품 섹터들이 한번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때 이전의 수준으로 가격이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실적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실적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저렴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 매년 뭐 한 10%, 15% 정도의 성장을 이어가는 그런 실적이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목표치의 평균치가 대략 한 9만 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가격단의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업사이드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런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돼서 뭐 이렇게 손절을 한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기회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두려운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 또 수출적인 부분들 데이터적으로 잡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큰 하락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매수의 관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에 관해서 이렇게 조금 다뤄봤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번 하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다른 섹터군들도 좀 있으실까요? 일단 이번 12월 3일 날 계엄이 아마 나왔었죠. 그 전까지 어떤 특정한 섹터들이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엔터, 섹터들. 엔터 네, 섹터 그렇죠.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뭐 통신사 같은 경우라든지 그렇네요. 지금 금융, 보면- 네. 네,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동이 되고 나서 피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부가 지금 추진했던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와 조금 무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미국 리스크,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생각을 해보면 엔터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장 영향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 하락을 기회로 삼아 보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인터넷 섹터도 될 거고요. 이런 엔터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의 힌트를 그쪽 섹터에 좀 눈을 돌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는 시장의 시선을 돌려봐야 될까요? 일단 엔터주에 관해서 대표님의 분석 잠시 뒤에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특정 종목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좀 리스크들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시장 마감 같이 체크해보고 올 텐데요. 마감 시장 보고 와서 시장 전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개인들의 패닉셀이 난무했던 우리 시장 오늘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 넘는 낙폭을 시현하면서 마감 지어졌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마감 시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파는 만큼 기관이 사줬음에도 사실 상승 탄력을 못 받아줬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좀 잡히긴 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패닉셀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토요일 날이었나요? 네. 그 탄핵이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 어떤 커뮤니티를 보면 개인들이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시장이 굉장히 폭락할 거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으로 출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증시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아침부터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증환펀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부양책 이야기를 했죠. 뭐 금요일 날도 준비가 되어 있다 말만 하지 지금 이걸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은 지금 어떤 시장에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을 잠식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락하는 모습을 멈추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투매에 동참하던 사람들이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르게 선제적인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파생 상품에서의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지나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까지 저희가 또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또 이제 글로벌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도 한국 증시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국제 신용평가사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들도 역시나 우리의 정치적인 리스크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분명 보고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뭐 금융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쪽으로의 리스크는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빠르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신용평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신용도를 강등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문제가 된다라면
그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는 너무 과도한 우려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심리적인 부분 이걸 어떻게 이제 해소를 시켜줄 것이냐 이게 굉장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지금은 일시적인 하방을 좀 경직시킬 필요가 있고 지금이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빠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금을 써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엎친 데 말이죠. 더 친견이 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빠르게 어떻게든 이 시장의 과도한 공포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증시를 부양함으로 인해서 그걸 막을 수 있냐 하면 정치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저는 과하다 생각을 하는데 자극적인 보도들이 계속 그렇죠. 쏟아지죠. 자극적인 네. 키워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것도 네.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심에 계속해서 안 좋은 악영향의 순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좀 희망을 찾아보겠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소폭의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1,000억 원 가량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서? 일단 낙폭이 큰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는 기회다라고 관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좀 대단히 좋았다라면 좋겠지만 그쵸. 그들도 이 리스크가 얼마나 길게 갈지 아니면 뭐 단기간에 사라질지는 그러네요.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뭐 기회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의 매수는 들어오지만 공격적인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빠지는 거에 있어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의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매들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만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감 시장 브리핑 한번 마무리 지어보고요.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시면 좋겠죠. 이슈 TMI 시간인데요. 대표님께서 또 직접 오늘 이슈 TMI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슈 TMI 여러분 공개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네. 리스크 줄타리기가 사실 오늘 나왔던 혹시 이슈 때문에 골라오신 건가요, 대표님?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지금 시점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찌됐던 하락의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매수를 해야 될 것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을 사서 어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릴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일시적인 조정을 겪는 것을 공략을 해서 좀 단기적인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노릴 것이냐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뭐 국내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번 시장의 그 하락을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강했던 종목들의 낙폭이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러스 거기에 이제 수급이 좋은 것들 외국인들이 지금 아까 1,000억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으로 담았나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한 달 내내 네.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그들이 담아가는 종목들, 무엇인가? 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라면 엔터주들이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가 단기적인 포인트로 삼는다면 뭐 대선 테마라든지 지금 현재 수급이 쏠려서 강한 섹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좀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번 낙폭을 좀 기회로 삼아서 잡아볼 수 있는 sek터를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던 JYP 엔터. 잠시 뒤에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저희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도 그 리스크라고 하죠. 그 구성원들의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도 그 악재 때문에 주가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매수의 의견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그런 건 단기적인 좀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그 회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에 BTS밖에 없는데 BTS가 뭐 빠져나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의 뭐 재계약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뉴진스 이슈가 있었을 때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나 이익단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아티스트들이 스타성 아티스트들이 다양하게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지금 신규로 데뷔한 아티스트들이 한 11그룹쯤 돼요. 그들이 뭐 올해는 적자였지만 인지도가 이제 많이 쌓여 있고 다양한 뭐 글로벌 차트에서 이제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실적적인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될 것이고 또 공연에서의 이제 큰 수입들이 뒤따르는데 지금 연말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그 투어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룹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큰 뭐 장기간의 하락 기간을 거쳤다가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좀 돌리는 구간, 그러니까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의 첫 번째 조정이거든요. 이런 첫 번째 조정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추세를 전환시켰던 수급이 기관과 외인이라고 한다라면 그들의 이탈이 과하게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저점 매수단으로 우리가 붙어볼 만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조금 안정 찾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고 그 외국인의 이탈이 없다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들은 여전하다라고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엔터주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떠오르는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꼽아 주셨는지 오늘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승부주는 JYP. 오늘 가장 큰 악재에 반응을 했었던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을까요, 대표님? 일단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 오늘 그냥 사서 내일 반등 나오는 거 팔자 이거는 그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고 지금 이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의 기존에 강했던 종목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인 쌍끌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가격 메리트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좀 저점을 잡아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뭐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내년쯤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근데 그 악재 노이즈가 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단기적인 충격은 오늘이 제일 크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잡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악재들이 또 주가 추가 하락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들긴 하거든요.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주도를 했던 섹터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이 악재를 계속 반영을 하면서 매도로 돌아섰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네. 다 손실 구간인데 이걸 손절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포지션을 갖다가 잡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패스할 것인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진 부분 이런 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장이 맞췄으니까 잡힐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뭐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세들이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분할 매수로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엔터 섹터와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JIP를 또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가격 전략 듣기 전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K증시에 관해서 이제 주도 산업군, 주도 섹터군이 부재한 상황에서 엔터주들이 좀 대안으로 뛰어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런 맥락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실까요? 엔터주 전반에 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이제 한국의 약간 관계 개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시진핑의 방한 뭐 이런 게 제일 클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지금 약간 물 건너 간 게 아닐까. 예, 그렇죠? 정치적인 네. 리스크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뭐 비자를 한 달 이렇게 이제 무비자로 중국에 여행 갈 수 있게 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한령 해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또 새로운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라면 뭐 한양용 수혜도 받아갈 수 있겠네요. 네, 대표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터주가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은 계속 쭉 이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힌트는 주셨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하고 좀 들어가는 전략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언제쯤 매수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가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저점을 잡았던 가격단이 아마 6만 4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상승기에 거래가 굉장히 좀 크게 터졌던 그런 종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가격단을 지켜준 것 같고요. 매수는 대략 한 6만 6천 원 부분에서 할 수 있다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종가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거 이제 하락만 멈추면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내일 또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6만 6천 원 가격단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계시고 목표가는 뭐 한 8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6만 4천 원 정도 잡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하려고 할 때 그 가격대 밴드에 못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가 상승 출발한다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시나리오상으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5%의 비중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뭐 5%나 아니면 3%나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제 뭐 한 5분할 해서 산다 했을 때는 3% 정도 시초가부터 공략이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떨어진다. 하락 출발한다 네, 하락 하면 출발한다. 뭐 6만 6천 원부터 6만 4천 원 손절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 손절은 굉장히 짧은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또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드리면 지금 같은 시장에 무슨 매수를 해 이러실 수 수는 있는데 있죠. 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그들도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승률이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대표님께서 설정해주신 손절가 밑으로 아예 시작을 해버리면 일단은 더 숨 고르면서 좀 지켜볼까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네, 거기가 이제 조금 중요한 가격단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밀려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날은 뭐 장중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동향을 갖다 집계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것들 조금 확인하시면서 시장 상황 봐가면서 다음 전략을 한번 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그럼 내일 시장 전략들 조금만 더 살짝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요즘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거, 그간 이제 정부 정책발로 움직였던 거, 특히나 대왕거래 쪽에 관해서는 아예 며칠 뒤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필두로 지금 또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시선이 있고 아니면 지금 정부 정책발에 상승 나왔던 것들은 그냥 아예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경제에 관련해서는 여야를 좀 떠나서
키워줘야 되는 산업은 맞아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뭐 여야가 합심해서 좀 키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다수의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분들께서 대왕고래는 어떤 확률적으로 높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큰 돈이 들어가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혜택을 국민들이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가 좀 문제가 되면서 동력을 잃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좀 접근을 할 때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온 좀 소형주, 중소형단의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스 공사처럼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괜찮고 내년도에 만약에 가격 인상, 요금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에 발목을 잡아왔던 미수금까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단에서는 우리가 또 매수해 볼 수 있는 다만 모멘텀이 이제 대왕고래가 붙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주가 시세 탄력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계열을 조금 긴 관점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시추선은 10일 날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또 주가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시장 전략들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